오늘은 외부지문 비문학 이중차분법 분석 요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별로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 배부해 드렸고요.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들어가기 전에 뒤쪽에 이 페이지 보시면 주제 이중차분법이라는 개념 소개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별 정리 나중에 활용해 주세요. 자, 1번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경제학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변경할 때, 이럴 때 어떤 이 지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거 많이 비교 평가에 반영하겠죠.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즉, 여기요. 어떤 사건, 잠깐만, 이걸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건 뭐야? 두 가지를 비교한대요. 어떻게 비교해? 어떤 사건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한다. 자, 요거랑 뒤에 거랑 얘를 비교한대요. 그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의 실험들처럼 이미 세팅해 놓고 사건 전, 사건 후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대요. 가상의 결과. 요거는 사건이 없었을 경우. 이건 관측할 수가 없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측을 해? 그치?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 여기 보세요. 시행집단의 개념이 여기 앞에 있어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됐어. 얘가 요걸로 수식하고, 그리고 요거랑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됐다. 여기 뒤에 비교 집단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한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작업의 관건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다른 변수가 있는 집단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 사건만 다른,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야. 영향을 줄 게 없어. 자, 요게 체크해 드릴게요. 사건의 두 집단, 다른 사건 외의 결과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요게 사건 평가의 핵심인 거죠.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사건 평가를 할 수 없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요 얘기가 나와요. 사건의 효과. 자,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는 되게 추상적인 설명이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듭니다. 자, 여기요. 예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임금, 우리 한마디로 페이, 그렇죠? 내가 일해서 받는 대가. 자, 여기 보면 요소가 임금이야. 그 사건이 없었다면, 즉 어떠한 사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임금의 효과가 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여기 보면 어떤 사건 빼고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나머지 요건은 다 같아. 뭐 회사 입사 연도라든가 뭐 직위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또는 뭐 회사에서 맡은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고 그 사건하고 평균 임금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서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책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이걸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집단을 구성한대요. 임의로. 이게 가장 이상적이래. 가장 좋은 방법은 랜덤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뭔가 균일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나 항상 이상적인 건 말 그대로 이상이야.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죠? 사람이나 사회 문제는 실험을 하는, 이제 실험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거를 사람이 교육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유아교육의 효과가 성인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 평생 관찰해야 돼.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죠. 그래서 요 1번 문단은 자, 여기 핵심 정리 봐주세요. 여기 내용 정리 보고 올게요. 요약해놨어. 자, 1문단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효과 평가. 아까 첫 번째 개념이 이거였죠? 첫 번째 문단에서 요거 사건 효과의 평가인데 그거를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의 효과가 최종 원하는 결과물이지만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두 개의 집단, 아까 뭐였죠? 비교 집단, 시행 집단, 그렇죠? 이 두 개를 잘 구성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상적인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치? 그래서 차선책도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보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뭐뭐는 뭐뭐뭐뭐이다. 그래서 정의 사용했죠. 자, 근데 요거를 체크해 볼게요. 체크를 해보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마이너스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나머지 값. 여기 지금 마이너스 된다는 거지. 그죠? 그것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시행 집단의 변화 빼기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 값은 사건의 효과야. 그렇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개 방법, 실험 방법을 이중차분법이라고 부른대요. 이중차분법. 이게 핵심이지.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평행 추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행 추세 가정. 그치? 얘가 앞에 보시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라고 얘를 수식해주는 관형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앞에 관형절로 집어넣은 거야.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된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다. 이게 평행 추세 가정의 개념. 용어 정의했죠. 평행 추세 가정이 근거의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즉, 뒤집어 얘기하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 가정이 충족되면 여기에 이 가정은 평행 추세 가정이죠. 그치? 평행 추세 가정.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의 변화가 동일했을 거다. 자,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장점인 거죠. 아까 이게 되게 구성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1번 문단에서.
자,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비교 집단 구성하기가 훨씬 더 쉽고, 두 개가 다르더라도, 비퍼의 상태가 다르더라도 두 집단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집단이 표본될 수 있다. 사건이 없었더라도 둘이 변화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빨간색 체크 봐주세요. 자, 이중차분법과 평행추세의 가정에 관계를 묻는다. 잠깐만 이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문단은 이중차분법과 평행추세 가정의 관계, 이게 두 개가 무슨 사이야? 즉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이 돼야 이중차분법이 적용이 가능하다. 즉 앞에 있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 것도 충족이 안 돼. 그쵸? 앞에 게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 평행 추세 가정이 전제야. 이게 충족되면 그 다음 결과인 이중차분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문단은 이중차분법의 개념과 그 근거인 평행추세 가정. 자, 요게 각각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결국은 묻고 싶은 건 둘의 관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단 갈게요.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보통 어떤 이론이나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 그것을 최초로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치?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스노라는 사람이 이걸 언제 처음 사용했냐? 사용했는데 어떤 사건에, 어떤 사례에 사용했느냐? 두 개의 수도 회사가 있어.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했다. 같은 수원이면 물이 오는 근원이죠, 뿌리.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자, 여기 보면 수원을 바꿨대요. 즉 물이 한 지역에, 자, 같은 수원, 물이 오는 뿌리가 있어.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거야. 여기 요 네모 지역에 공급한다고 칩시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갑자기 B 회사가 수원을 딴 곳으로 바꿨어. 근데 이걸 주민들은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변수는 지금 수원 변경이라는 거죠. 수원의 변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시고 있던 물의 출처가 바뀐 거죠. 자, 수원을 바꾼 회사의 물을 사용한 주민과 바꾸지 않은 회사의 물을 사용한 주민,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과정은 똑같고 수원만 바뀌었어. 그리고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차단했어. 자, 근데 이 뒤에 얘기가 나와요. 이 스노가 이중처분법을 적용한 이유가 콜레라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래. 자, 그 뒤에 이제 요건 나중에 연결되는 거랑 그거랑 같이 비교해 봅시다. 자,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노우가 물이 콜레라에 영향을 주나? 라고 생각해서 수원이 바뀐 주민들 그리고 수원이 바뀌지 않는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야. 콜레라로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수원 교체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뒤에 이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앞에 게 사건이고 수원 교체, 뒤에 게 사건 효과. 약간 미안. 사건의 효과가 되는 거지. 어떤 효과를 미치지 않았을까? 자, 이걸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게 최초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보면 자, 이중차분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중차분법에 따라서 집단을 구성했고, 그쵸? 자, 여기 사건은 수험 변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용어가 없어서 필기된 내용으로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내린 거야. 아, 평가 결과는 뭐야? 물을 통해 전염된다. 이게 결론이지, 그치?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중차분법이 최초로 도입됐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생명과학은 너무 범위가 넓고 역학조사, 전염병의 원인 분석 뭐 이런 쪽에 자연과학 쪽에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중차분법이 나중에 경제학에도 도입이 됐다. 그렇죠? 자, 그 케이스, 최초의 케이스는 최저임금 도입 효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3번 문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중차분법이 언제 최초 적용됐는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단 가볼게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근데 아까 이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이 돼야만 한다고 했어. 근데 충족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자,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에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자,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어. 그러면 사건 평가 잘못해요.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잘못 평가가 되느냐? 아까 콜레라의 원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한 거잖아. 그 반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시 썼죠?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보세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시행 집단인 거죠. 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집단에 적용되는 사건인 거죠. 시행 집단에 이걸 적용하는 사건이야. 자, 그리고 예상했어. 가설로 고용 증가 효과가 있나? 즉,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쪽에는 고용 증가 효과가 있고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는 고용 증가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야. 사양산업. 망해가는 산업이라는 거죠. 점점 인기가 없어. 쇠퇴해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양산업의 비중,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은 집단에서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교육 프로그램보다 산업 자체의 특성이, 왜냐면 얘는 지금 더 이상 쇠퇴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있을까요? 광산업 같은 거. 지금 국내에 거의 광산이 마지막 한 개 남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그 집단 속에 광산업 종사자가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 거잖아. 감소하겠죠.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즉, 비교 집단에는 여기 광산업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광산업 종사자가 적고 시행 집단에는 광산업 종사자가 엄청 많아. 근데 광산업 종사자가 많다면 그 집단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야. 그러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다른 기본적인 산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시행 집단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행 집단의 고용 증가는 비교 집단에 비해 작을 것이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으므로 고용 증가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를 좀 정리한 거예요. 이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론 요거야.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사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 집단에 고용 증가가 안 됐다고 평가를 하고 아우 야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괜히 했어 라고 평가한다면 이건 잘못된 평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광산업에 종사를 많이 해서 고용이 안 늘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요인 때문에. 해당 예시가 왜 평행 추세 과정을 충족할 수 없는지 혹은 여기요. 해당 예시의 두 집단을 통해 왜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자, 왜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가 지금 여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예시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대요. 한 집단의 변화 전과 후, 그러니까 같은 집단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대요. 그러면 사건을 시행하는 집단은 사건 이후의 집단인 거야. 즉 하나의 집단의 변화 전, 변화 후를 비교하겠다는 거죠. 얘는. 자, 근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집단의 사건 이전, 사건 이후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건 평행 추세 과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자, 뭐야? 의미가 없다. 보장을 해야만 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죠? 한 집단의 사건 전후를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같은 얘기야. 지금 괄호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 이것도 예를 들어주면 좋겠죠. 예컨대 아까 광산처럼. 왜 의미가 없느냐?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집단 간의 표본적 통계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비포 애프터보다 같은 시점에 지금 아까 한 집단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의 A 집단에 비포하고 자 여기 사건을 기준으로 A 집단은 동일해. 여기도 A고 여기도 A인데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로 나눠진다면 시간이 달라지잖아. 경기 조건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전과 이후의 경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전에는 불황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이후에는 호황이야. 장사가 잘 돼.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훨씬 더 중요하대. 즉 같은 시간대의 A, B가 하나는 시행 전, 시행 후 이렇게 같은 시간대, 동시성, 즉 동시간대에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지울게요. 필기를 가리고 있어서. 자,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변화 발생의 동시성. 그죠? 경우에 따라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는 자, 집단 간의 유사성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자, 여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유사성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여기 더 중요한 요인은 위에 얘기하는 동시성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 4단도 그래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마지막 5문단 볼게요.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이 중간 설명 잠깐 빼고 볼게요.
자,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각각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았다. 그러면 여기 확인 화면으로 연결돼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자, 조건이 이거야. 여러 비교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리고 각각을 적용했어. 이중차분법을 통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1번. 즉 사건이 적용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여러 비교 집단의 변화를 뺀 값. 이거 아까 사건 효과였죠? 그렇지? 이것을 사건이 시행 집단에 미친 효과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앞에 이 값이 모두 같다는 것은 이거 아까 효과로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거 효과가 분명하게 있구나. 그래서 다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로 본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한다. 이거 아까 위에서 있었죠? 그치? 자,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해. 자, 하나는 시행 집단, 그리고 여러 가지를 비슷한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요게 신뢰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보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게 평가를 잘못된 평가로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여기 나오네요. 자, 결론 뭐야?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여기 나온 1번, 여기 나온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번 문단. 자, 수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내용 이해를 보실 때는 밑에 개념 정리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내용 정리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